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교통방송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도를 넘은 친여 편파방송과 예산 낭비로 많은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TBS 교통방송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가 감사원에 제출됐다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어 방송 후반부에는 4.15 총선 인천 연수원 후보였던 민경욱 전 의원이 6.28 재검표 이후 보도와 관련해 연합뉴스, 중앙일보, JTBC 등 3개 언론사가 심각한 오보로 여론을 오도했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TBS 교통방송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제출건입니다. 자유우파 성향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약칭 한변은 서울시민 7,844명 등과 함께 TBS 교통방송의 예산 낭비, 위법 편파방송, 과다 출연료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국민감사 청구에는 서울 시민들 7,800여 명과 함께 서울 서초을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그리고 시민단체들 중에서 자유언론 국민연합, 자유민주국민연합, 의정감시당, 자유연대, 미라클 웨이버 같은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가서 직접 국민감사 청구를 제출하는 현장에는 한변 대표인 회장인 김태훈 변호사와 함께 석동현 변호사, 또 박주현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 이런 변호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김태훈 변호사는 연세가 70대이신 판사 출신의 아주 원로 법조인입니다. 평소에 뵈면 아주 조용하고 이래 온화한 분이신데 세상이 워낙 이렇게 이상한 세상이 되다 보니 상당히 투쟁하는 그런 변호인으로 지금 명망이 높은 그런 원로 변호인입니다. 또 석동인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이 6.28 재검표를 이끌어낸 인천 연수원 선거 무효소송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이번에 국민감사 청구를 제출하면서 한변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 등이 밝힌 내용을 보면 TBS는 2020년의 경우 전체 예산 505억 원 중 388억 원을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등 매년 전체 예산의 74%에서 7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 시민의 혈세로 쓰고 있다. 또한 TBS는 교통과 기상에 관한 전문 방송 사업자로서 교통, 기상, 교양, 오락 프로그램만을 진행하고 보도 방송은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BS는 공정성과 공익성을 위반한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교통방송의 진행자도 아닌 김어준에게 출연료로 터무니없는 회당 200만 원, 5년간 23억 원 이상의 출연료를 주었다는 의혹이 있다. 더욱이 김어준이 진행하는 뉴스공장 프로그램은 가짜뉴스 유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숱하게 제재를 받아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최다 경고를 받고 있다.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왜곡 선동의 극치, 편향방송의 끝판왕이라는 평가까지 받으며 마치 민주당 선대위원장의 역할을 자처했다. 감사원도 지난 4월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예산 집행 등을 포함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외에도 서정엽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TBS 이사장 임명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의혹, 노동자 이사 2인 선임으로 재단 운영이 특정 노동자 단체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다. 한변 그리고 서울시민 7,844명
그리고 박성중 국회의원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실 TBS 문제는 뭐 서울 시민은 물론이고 국민들이라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하다가 그게 어쩌다 누가 운전사가 틀어놓고 해서 들으면 정말 못 들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 됐는데도 물론 뭐 얼마 아직 되지는 않았고 또 지금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 압도적 다수기 때문에 뭐 쉽지 않으리라는 점은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오세훈이 서울시장 되면 뭔가 좀 TBS나 김어준 문제는 바로잡히지 않겠나 싶은데 아직까지는 강감무소식입니다. 내년 3월에 대선이 있고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다시 있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회까지도 지금 저 좌파 민주당 저 판을 뒤집어 놓으면 그때나 가능할란가요? 참 가급적 빨리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 이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서울시민 그리고 박성중 의원 같은 이런 분들 이런 노력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국민감사 청구 제출에 힘을 보태준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민경욱 전 의원이 3개월 논사 중앙일보 연합뉴스 JTBC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2천만 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6.28 재검표 이후 인천 연수원 특히 사전투표지에서 엄청난 지금 문제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대법원에서 이미 저것만 갖고도 문제가 있다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도 많습니다만 아직까지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대법원의 이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6.28 재검표 이후에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각 언론에 일제히 대법원에서 6.28 재검표 해보니까 이 사전투표 문제 없었다는 식의 보도가 대거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대법원에서 그런 공식 발표를 했나 이렇게 했는데 쭉 기사들을 보니까 뭐 대법원에 따르면 하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공식 발표를 한다면 그게 대법원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 당시에 이미 배추님 투표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거 보존까지 됐고 지금 앞으로 감정을 해야 되고 여러 일들이 남았는데 그게 문제가 없다. 더구나 투표 이미지 이 파일 지금 원본도 선관위가 삭제 또는 은폐한 상태에서 서로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제히 그런 보도들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민경욱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중에서 오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언론사를 우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에 그 문제의 그 연합뉴스하고 중앙일보 기사들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만 연합뉴스 같은 경우 6월 30일 대법원이 그렇다고 인천 연수원 총선 재검표 사전투표지 이상 없어 이런 제목으로 나가면서 더구나 첫 번째 문장이 기사가 이렇게 씁니다. 대법원이 이틀에 걸쳐 진행한 인천 연수원 4.15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 검증 결과 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사전투표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거 완전 오보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데 이걸 확인됐다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아마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건 민경욱 의원이 이길 겁니다. 이 보도를 지금 상태에서 문제 없다고 하면 언론중재위원회 그거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 번호 이외의 번호나 중복된 번호가 기재된 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됐다. 이것도 아직 사실 아닙니다. 지금 이게 다 검증되고 확인됐으면 뒤에 지금 이 논란이 있을 이유가 없죠.
중앙일보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중앙일보 찾아보니까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입력시간 6월 30일 16시 39분 기준으로 제목이 허심선 민경욱하고 땡땡땡 대법원 그리고 저 연합뉴스처럼 총선 사전투표 유령 중복투표지 없었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JTBC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얼마 전에 7월 27일 뉴스 썰기 황교안 전 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그 이후에 하는 건데 이 기자가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주장이라는 건 황교안 전 대표죠. 황교안 대표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투표용지 검증에서 물증이 나왔다. 국면이 전환됐다는 거네요. 근데요. 푸른색 선거용지가 빳빳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주장이죠. 바로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인데요 하면서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 투표용지 조작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실상 이슈가 끝난 건데 황 전 대표가 뒤늦게 문셈입니다. 이것도 빼도 박도 못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직 대법원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6.28 재검표 이 직후에 이 언론들이 일제히 일종의 여론몰이 사실과 다른 그러니까 당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게 된 과정은 뭐 대법원 쪽에서 편향되게 흘렸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은 아니고 뭐 해보니까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뭐 크게 문제는 뭐 없었다. 뭐 표차는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언론들이 하여튼 헛발을 짚었는지 하여튼 당시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사실은 여론을 오도하는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이것만 보면 다 끝난 모양이네. 근데 왜 지금도 저러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된 기사, 오보를 바탕으로 한 여론의 왜곡 그리고 잘못된 사실의 기정사실화 이거를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민경욱 의원이 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잘한 겁니다. 적어도 이번에 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가 들어가면 이제 이 상황을 아는 상황에서는 이제 함부로 이런 식으로 대법원에서 다 결론을 내렸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직 대법원 결론 안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결론 내렸다는 대법원 언론의 보도는 현재까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검증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 한국 언론 문제가 많은 게 가까이는 2016년 탄핵정변 때부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국 언론이 엉터리인지를 우리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마치 마약에 취한 혹은 약물에 취한 심신장애자 이 최순실 굳이 옛날 이름으로 촌스럽게 이름으로 해가면서 그런 사람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 정도로 보도했던 그런 언론이 탄핵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부당한 탄핵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지금 나라 꼴이 지금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주스면서 지금 흘러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 참 책임이 큰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번 6.28 재검표 과정에서도 그 이후에도 거기서 드러난 아주 명백히 이상한 여러 현상들조차 보도하는 언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조금 마이너 언론들 외에는 아직 뭐 유튜브는 본격적인 언론사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참 그런 측면들을 보면 참 한국 언론이 안타깝고 저도 오랫동안 언론계에 몸담았습니다만은 어쩌다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 이런 수준으로까지 추락했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